상당히 충격받은 중국말도 안 된다. 한국 실전기체 임박, 미 정부 반응. KF-21 9호기, 특이한 이륙 포착.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시제기가 오는 9월부터 충남 서산 공군기지에서도 시험 비행을 하게 된다. 25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KF-21 시제기 6대 중 한두 대와 개발 인력 100여 명이 9월 초부터 서산 공군 제20전투 비행단에 주둔하며 시험 비행 임무를 수행한다. 그동안은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위치한 사천 소재 공군 제3훈련 비행단에만 배치돼 있었다. 방위사업청은 효율적인 비행시험 운영을 위해 9월부터 기지를 이원화해 사천 및 서산기지에서 KF-21 비행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6년 6월까지로 예정된 성능 검증을 위한 비행시험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제3훈련 비행단에서는 무장시험이나 초음속 비행시험 등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원화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음속 비행시험을 할 때는 유사시 조종사 구조 등을 위해 추적기가 따라붙어야 하는데 이 비행단이 운용하는 KT-1 훈련기는 최대 속력이 시속 648km로 음속, 시속 1235km.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서산기지에 배치된 KF-16은 음속의 2배 가까운 속력으로 비행할 수 있어 추적기 역할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실사격 시험이 서산기지 인근 서해 쪽에서 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산기지에 주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개발에 착수한 KF-21은 설계 및 시제기 제작을 거쳐 2022년 7월 최초 비행을 실시했다. 지난해 5월에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양산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026년 6월까지 KF-21 개발 절차를 마치고 2026년 말 공군에 양산 1호기를 인도할 예정이다. 안보 칼럼 드론 킬러인 레이저 대공무기 블락-1 양산과 실효성. 지난 7월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에서 레이저 대공무기로 소형 무인기, 이하 드론을 격추하는 시연회가 열렸다. 블락-1은 표적의 고출력 에너지를 직접 조사하여 파괴 및 무력화시키는 레이저 무기다. 광섬유로 생성된 20kW 출력의 광원 레이저가 최대 3km 거리에 있는 드론을 10에서 20초간 700도 이상의 열에너지로 엔진 전자장비를 태워 파괴하는 방식이다. 한 발당 약 2,000원 정도로 가성비가 좋은 데다 올해 연말이면 세계 최초로 실전에 배치된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고 상상에 머물던 레이저 무기가 현대, 미래 전쟁의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됐다.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자율무기, 지향성 에너지 무기들을 미래전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하고 있다. 레이저 무기는 감시 타격, 요격, 방어 지휘 통제 체계 등의 핵심 기능으로 작동할 것이다. 대한민국, 이하 한국의 연구 개발은 지난 1999년 에이드드가 안흥종합시험장에 기체 레이저 장치를 구축하며 시작됐으나 정부 정책에 따라 한동안 중지됐다. 2015년부터 광섬유 레이저 기술 개발을 시작하여 2019년 레이저 요격 장치를 개발했고 지난해 4월 블락-1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으며 추적 조준 격추가 가능한 대드론 무기로 평가되었다. 군은 2014년부터 북한 드론의 반복적인 침투에도 탐지, 식별 대응에 실패하자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의 드론봇 전투단, 2018년 9월 과드론작전사령부, 2023년 9월을 창설했지만 전략, 작전적 대응에 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실상을 되짚어보자.
아직도 블랑-1이 북한 드론을 추적하기 이전 단계 즉 조기 탐지 식별 체계는 개선되지 않았다. 추적하려면 먼저 표적이 탐지되어야 한다. 2022년 12월 북한 드론 5대 이 서울 지역에 침투했을 때 이들을 탐지해내지 못했고 대응에도 실패했다. 지금의 국지방공 레이더는 기계식 단면 레이더다. 드론의 경우 화면에서 새처럼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곤 하기에 360도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사면 고정용 위상배열 레이더가 필요하지만 별다른 개선 노력은 감지되지 않는다. 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레이저 대공 무기 배치는 훌륭한 대응 방법이지만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며 10에서 20초 정도 레이저를 쏴서 무력화시킬 경우 시간이 너무 걸린다. 최대 사거리가 3km이기에 250여 km에 달하는 비무장지대를 방어하려면 50여 개의 블랑-1이 배치돼야 한다. 그러나 필요한 지역에 배치한다고 해도 북한이 먼저 알고 우회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2022년 해군 구축함에 50kW급 레이저 무기를 시험 설치했고 2030년까지 500kW급을 이후엔 메가와트급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위성 센서를 파괴하는 소콜 에셜론을 실전 배치했다. 이스라엘은 사거리 2km인 아이언빔과 드론돔 50kW급 개발을 완료하기 직전이다. 이들이 성급하게 실전에 배치하지 않은 이유는 작전 요구 성능을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지난번 블랑-1의 시연 경과를 보자. 제자리에 정지되어 날고 있는 소형 드론 30대를 10여 초 간격으로 파괴했다고 한다. 즉, 한 번에 한 대씩 파괴하는 방식이며 환경 기상 조건의 제한 사항도 많다. 북한은 오물풍선을 반복하여 부양하고 있다. 저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군집 드론과 내용물 미상의 오물풍선으로 동시에 침투할 경우 지금의 블랑-1이 조준 격추하는 소요 시간과 방식으로는 파괴 및 무력화할 수 없다. 즉, 실전 배치를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보단 더 높은 출력과 함께 움직이는 표적을 잡아낼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전력원이 완비돼야 드론 무기라고 평가될 수 있다. 먼저 이상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세계 최초라는 수사의 방점을 두기보다 무기의 실효성에 집중해야 한다. 이때 북한의 군집 드론과 다량의 오물풍선이 동시에 침투했을 때 블랑-1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지 평가돼야 한다. 더구나 전 후방 주요 시설에 배치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예산 책정이 필요하고 전문 인력, 양산 전력화 및 통합 방공망 체계가 같이 가야 한다. 미국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지난해 도입한 국방부 방위사업청의 신속 소요 제도는 최소 전술 제대로 한정되어 있다. 즉, 미국과 다르게 개발에 성공해도 시제품과 일정량만 생산할 수 있다. 개발 무기의 양산 전력화 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속, 확장, 발전성을 기약할 수 없기에 민간 기업이 개발을 주저하게 됨도 잊지 않아야 한다. 또한 블랑-1은 드론 또는 부양물질을 공중에서 추적 조준 격추하는 방식이다. 즉, 사전에 탐지 식별하여야 추적 격추할 수 있다. 따라서 육공군이 따로 운용하는 현재의 방공감시 체계와 적극 방공 개념만으론 불가능하다. 공군 체계를 통합하고 한미 방공 미사일 방어 자산을 같이 운용할 통합 방공 지휘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 차제의 특정 무기만 개발하면
다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단순한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위기관리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가 있다. 여기서 대응 복구 단계는 이미 사태, 사고로 인해 물적 피해가 발생한 다음이다. 예방 대비 단계부터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측 최종 상태, 효과, 설정 관련 체계를 서로 연계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평화는 저절로 얻어지지 않는다. 절실하게 노력할 때 유지할 수 있다. 김성진, 향군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경제포커스 국방전문기자, 한국군 사문재연구원 객원연구위원. 3. 미국, 호주 등 세계국 해군 함정 6척. 부산에 잇따라 입항. 미국과 호주, 이탈리아 등 세계국의 해군 함정 6척이 잇따라 부산을 찾았다. 먼저 미국 해군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 한번함 아메리카함 나-6 45,000톤급 5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2014년 취역한 아메리카함은 길이 257m, 폭 32m 크기로 이 함정이 우리나라에 입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미 해군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복서함 D-4 41,000톤급 도 해군작전사에 들어왔다. 1993년 취역한 이 함정은 길이 257m, 폭 31.8m 규모다. 경항공 모함으로 불리는 두 함정은 최신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수직 이착륙인 F-35B를 비롯해 MV-22 오스프리, 각종 공격용 헬기 등 3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특히 2,000여 명의 전투병력과 전차 및 장갑차 1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 해군 휘드비 아일랜드급 상륙함인 컴스톡함 SD-45 16,000톤급 과 하퍼스 페리급 도크 상륙함인 하퍼스 페리함 SD-49 16,000톤급 도 해군작전사에 들어왔다. 상용훈련에 참가한 미 해군 함정 4척은 승조원 휴식과 군수품 적재 등을 위해 입항했다고 대한민국 해군은 전했다. 이에 앞서 호주 해군의 호바트급 구축함인 토마스 시드니함 DDG-42 7,000톤급 과 이탈리아 해군의 타운디 레벨급 원양 초계함 라이몬도 몬테쿠콜리함 P432 5,000톤급 이 지난 4일 오전 해군작전사 부산기지에 입항했다. 호주와 이탈리아 해군 함정도 승조원 휴식 및 군수품 적재를 위해 입항했으며 방한기간 한국 해군과 상호 함정 방문, 함상 리셉션 등의 친선 교류도 펼칠 예정이다.